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2월 8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1.30%, 그리고 코스닥은 0.93%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어제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승폭이 훨씬 컸었는데 오늘은 좀 상반되는 흐름이긴 하죠. 이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따져볼 수 있는 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급을 체크해 볼 때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하였지만 코스피는 매도하였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상승이 좀 더 두드러지는 내용이 좀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장 초반부터 코스피에는 매수세가 붙고 코스닥은 장 초반에 외국인이 매도세로 일관하였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코스닥도 외국인이 순 매수 기조로 전환이 되었고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는 등 좀 상승폭을 확대시킨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 올해 들어서 2023년 들어서 우리가 상승의 주된 수급을 따져보면은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있어서 증시가 좀 향방을 보이는 내용들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하면 우리가 당연히 환율도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환율 관련해 가지고 저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 호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학개미 야간 환전 가능, 선진지수 편입도 성큼이라는 기사가 좀 나와 있는데, 원래 이제 한국에서 뭐 IMF 사태 때도 그랬고 이 통화 화폐가 굉장히 엄청난 위험 자산으로서 분류가 돼 있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깨겠다라는 식의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외환 시장이 새벽 2시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현행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날 한국 계장까지 환전이 불가했는데 시간 제약이 사라진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현행은 가환율로 1차 환전하고 다음날 4시 30분, 16시 30분에 차액 정산된다는데 시장 환율로 바로 환전이 된다. 이 가환율이라는 게 결국 정규장 이외의 가환율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훨씬 비싸요. 환율에 대한 수수료, 환전에 대한 수수료가 훨씬 비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0주를 살라고 했던 거를 뭐 95주만 살 수밖에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간 환전이 가능해진다 라는 점 분명한 좀 호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MSCI 선진국 지수와 세계 국채 지수 편입 등에 한 발 다가섰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말들도 원래 많았죠. 한국은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서 금융시장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입장이 꽤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조금 이 시선이 일치된다 하면서 증시가 더욱 올라갈 수 있겠다.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 이런 입장들이 기대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달러 원 환율은 좀 보시면은 사실 국내 증시 개장 이후에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이렇게 국내 증시 개장 이후에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세를 보인 점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여겨보고 있어요. 동시에 미국의 달러화, 달러 지수까지 좀 함께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장중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제 여기부터는 장 마감 이후에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건데, 뭐 이런 건 보기 좋네요. 장중에는 하락했다라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다라는 점 좀 의미를 가져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좀 지수들, 좀 해외 지수들을 보면은 일본 지수가 0.29% 하락, 상해 종합 지수 0.49% 하락, 항생 지수가 0.07% 하락.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이 사실 좀 다 하락 마감을 했어요. 다 이제 본전 보합권에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증시가 유독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특히 좀 자리를 못 잡기도 했고 방향성을 좀 못 잡기도 했고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주도 섹터가 좀 없었다. 그래서 하락을 했는데 한국이 좀 유독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그 기조를 따라갔다는 점에 대해서 의미를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반도체, 인터넷 대표적인 종목들이 다 강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AI, 챗봇 관련주들, 뭐 GPT 관련주들 다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 테마성 흐름이 지금은 기업의 전반적인 기업 내용이라기보다는 테마성으로 엮여서 급등하는 경향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뭐 매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테마적인 부분들은 분명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파월 의장의 발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을 했어요. 디스인플레이션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결국 이 인플레이션이 꺾이기까지는 긴 시간 소요가 되고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한 게 맞지만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다.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래 알던 뭐 매파적인 발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알던 범위에서 계속해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가 모르던 호재, 시장에서 기대를 안 했던 발언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미증시가 강한 흐름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조들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오늘도 그 연준 존 윌리엄스 총재 발언이 예정돼 있어요.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증시가 어떻게 좀 반영을 할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이 기술적인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박스권 상단에 좀 선을 그어본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은 상단 위에서 꾸준히 치고 올라가는 흐름 보이고 있고 코스피는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지켜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고점이 지금 왔는데 돌파를 해줄지 봐야겠죠. 결국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좀 맥점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결국은 이 지수의 방향성,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환율과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감 증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